유병언 검거 작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왜 꼭 잡아야 되는 것인지, 왜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김용남 변호사, 그리고 경찰 수사과장을 지낸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죽하면 반상회까지 열렸겠습니까? 예. 반상회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집이 수원인데요. 예. 그날 저녁에 서울 시내에서 방송이 있고 예. 방송 끝나고 저녁 먹고 내려가느냐고 참석 못했습니다. 예, 평소에도 안 하시죠? 저기 부인께서 하시겠죠. 예. 저도 집사람이 참석을 했답니다. 예, 무슨 얘기가 오갔답니까? 그 아마 처음에 검찰에서 발표했던 손가락 관련된 거하고 예. 좀 바뀐 거를 아마 프린트가 미리 나왔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바뀐 거를 다시 설명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전단지가 아마 배포된 모양이더라고요. 신고 보상금이 5억 원이다, 1억 원이다,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들이 적혀 있고요. 이 뒷면에 보면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즉시 검거를 해도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검거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반상회 이렇게 하면요.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선례가. 있었죠. 실제로 좀 신종플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있을 때 몇 번 있었는데 예. 이게 반상회 물론 전체 국민들한테 관심을 제고하고 홍보하는 개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쫓기는 유씨 일가한테는 심적으로 부담은 아무래도 가겠죠. 압박 수단은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사안은 사실 못 된다고 봅니다. 예, 수사에 큰 도움은 안 되는군요. 네, 이게 그렇게 일선에 있어 보면 이거 보고 신고는 많이 들어와요. 신고는 참 많이 들어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신고가 또 잘 맞지 않는 게 들어와서 고생하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보가 한 100건쯤 들어오면요. 그중에 수사에 도움이 되거나 좀 신빙성 있는 게 몇 % 정도 되나요? 제 경험으로는 한 1% 정도. 100통 오면 한 통 정도. 예, 그 정도. 검찰도 그렇습니까? 주로 그런 제보나 신고는 주로 경찰에 많이 가고 검찰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드물긴 한데, 근데 그 전에 고문 기술자로 알려졌던 이근한 전 경감 같은 경우에 11년 동안 도피 생활을 계속 하다가 스스로 본인이 지쳐서 자수를 했습니다만 그때 주로 11년 동안을 집에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지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탈주범 신창원의 경우에도 당시에 가스 검침원의 제보에 의해서 검거가 됐는데 그래서 꼭 수사 인력이 아니더라도 반상회를 하면 5천만 국민이 다 검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워낙 안 잡히니까요. 계속 여기에 그 인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 중지 시켜놓고 다른 수사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유병언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좀 이걸 다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월호 참사가 워낙 국민들께 드린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사건에 있어서 그 벌어지게 과정에서 경제적인 수익의 최종적인 도착점이 유병언 전 회장을 비롯한 그 일가기 때문에 어떤 잡아서 처벌을 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된다는 그런 것을 안겨드리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지금 소위 몰수 추징을 유병언 회장을 잡아서 그 형사적인 형이 확정돼야 유병언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데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몰수 추징을 할 수 없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횡령, 배임 이런 것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입증을 하는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형사적으로는 걸석 재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기소가 돼서 그 사람에 대한 형사적인 형이 확정돼야 몰수 추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미검거 상태에 빠질 경우에는 일단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유족 배상이나 이런 건 국가에서 먼저 하고 소위
유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걸 통해서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추후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형사입니까, 민사입니까? 그건 민사입니다. 민사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사 재판은 본인이 유병헌 씨가 없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유병헌 씨가 이 돈을 다 부정하게 모았다는 것은 입증을 해야지 그것도 구상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민사적으로 뭐 자료를 지금 다른 피고인들, 그러니까 계열사 사장들이나 다른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민사재판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우선은 사회정의 상징성 면에서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당장 그 재원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보상하고. 그러니까 형사재판으로 형이 확정되면 바로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데 검거가 안 돼서 형사재판까지 진행이 안 되면 추후에 이제 소위 민사적으로 구상 청구를 해서 민사재판이 확정되면 그거로 따로 집행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붙잡아서요 유죄 판결을 다 받으면 그러면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그 지금 유 전 회장에 대해서 주어진 혐의점에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아니요, 뭐, 그 돈을요. 액수로 얼마까지 우리가 추징 환수할 수 있는 거냐고요. 지금 일흥은 혐의가 한 횡령배임 액수가 한 2,400억 정도 되니까요. 그 액수만큼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씨 일가의 재산이 얼마든 간에 그걸 전액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범죄로 인한 수익, 범죄로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 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소되는 아직 뭐 검거가 안 돼서 기소 내용을 지금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소되는 내용의 그 범죄 행위 내용 금액을 봐야 그 금액만큼 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손해배상을 하면 제가 뭔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소송을 했을 때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재산을 다 털어서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니까. 그러니까 민사로 갔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민사적으로는 이제 발생한 손해만큼 그 손해액을 계산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이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만 이거 몰수 추징은 이제 형사 판결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소되는 재산 범죄 아니면 그 범죄 액수만큼 몰수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특별법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국가에서 먼저 배상을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특별법 안 하면 원래 지금 법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먼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절차를 좀 간소하고 좀 명확하게 끝낼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그 배상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거죠. 민사 재판은 그렇게 판결이 된다면은.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민사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이 정도 기간 동안 못 잡고 지금까지 진척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잡을 가능성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범죄학에서는 한 3개월을 봅니다. 3개월. 3개월 정도를 보는데 3개월 정도가 이 범행 발생 후 3개월 정도가 되면 추적을 하는 사람이나 추적을 당하는 사람이나 피로도가 이제 가중되는 시기예요. 극점에 오르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관심도나 집중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이제 길게 봐서 7월 중순이면 한 3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게 진행이 되고 만일 그때까지 검거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진짜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우려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이니까 그렇죠. 한 그때부터를 기점으로 하면 7월 중순까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수사팀도 대단히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사실은 근데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마음 먹고 도망다니는 사람 한 사람 잡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서 국민들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시는 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넘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기화가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기소 중지 시켜놓고 지금 이제 일단은 재산 환수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어쨌건 순천 일대는 계속 있는 것 같다는 게 지금까지는 검찰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또 목포 해남 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일대. 그렇다면은 거기 계속 고립돼 있다면 조금씩 포위망이 좁혀질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미궁인 겁니까? 그런데요, 그 이근한 전 경감 그 케이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조력자의 집안에 머물면서 집 밖으로 활동을 안 하고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람이 도와주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고 뭐 제보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한 각 집집마다 다 뭐 수색을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때가 98년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98년인가 99년에 붙잡혔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핸드폰 통화도 하고 좀 디지털화가 많이 돼서. 핸드폰을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 핸드폰을 안 쓰고 그냥. 안 쓰니까요. 그러면 그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반장님 지금? 이제 제 생각은요. 검찰 쪽에서도 이제 그 플랜 B는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기소 중지하고 유실과 재산 환수하는 쪽으로 이제 공수 유지하고 집중할 것 같고 지금쯤은 투트랙 수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경찰 쪽에다가 검건 아예 일임해버리고 검찰 쪽에서는 이제 그 재산 환수하고 이러는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수사주의를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지금쯤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못 잡을 가능성도 뭐 상상하기 싫지만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잡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특히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살인죄로 기소된 부분은 사실은 거의 이런 사례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것이거든요.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횡령이나 배임, 재산범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미 기소가 된 계열사의 대표들이 책임을 미루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도주한 김필배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으로 도주했던 김필배 대표나 김혜경 대표와의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유병헌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 판단을 받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 전 회장이 검거가 돼야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검거하기 전에는 뭐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재산을 추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형사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민사 판결을 통해서 그 유 전 회장의 일가의 재산에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잡아야죠. 지금 보면 법 대응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유효기가 그 사진의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인증서를 만들어서 지금 보내고 있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법리 싸움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그쪽에 많이 매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헌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계속 그러면 숨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누군가의 집에서 교주였었던 사람이 앞으로 10년 동안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밀항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본인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유 회장이 안 나갔다면 반드시 밀항이 아마 그 사람한테는 최선일 겁니다. 그럴 것 같고 지금 수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금수원은 통제가 됐지 않습니까? 해안만 막으면 국내에 있을 거고요. 국내에 있다면 용의 지역을 계속 가서 수사기관에서 지속 들수석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동선이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제 꼬리가 잡혀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놓친 상태거든요. 쫓아가던 그 꼬리를. 그래서 그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밀항은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사실상은.
제가 경험한 바로도 뭐 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은 맘만 먹는다면 정말 뭐 저쪽 다도해 쪽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군까지 해군까지 동원돼가지고 뭐 나름대로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이 시기에 만약에 있다면 이 시기에 구태여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당분간 엎드려 있겠죠. 변호사님 마지막 조언하실 거 있으면. 통상 이렇게 유 전 회장처럼 재산이 많고 이른바 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도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팀에서 처음에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것이 지금 이런 검거의 장기화를 부른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지금 수사팀들이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숨 돌리는 여유를 갖고 물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은 결론은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